서영교 의원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요.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양형에도 못 미치는 양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가 됐어요. 우리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않아요. 1심의 내용인데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했냐라고 하니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법사위원이었죠. 이번에 전달된 과정을 보면 김남국 선생 네. 이메일로 갔다가 전화로 전달하고 판사까지도 전달이 됐다라는 게 검찰 결과란 말이에요. 네, 구체적인 지금 내용이 나왔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지인, 지역구에 있는 지인의 아들 사건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청탁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공연음란죄로 이미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는 지인의 아들, 피고인 네.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는데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선고가 이제 실형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추행 미수가 아니라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명 자체를 공연음란죄로 좀 바꿔달라. 네. 그렇게 하려면 죄명도 바꾸고 그래야 되니까 선고기일 잡힌 것을 다시 이제 취소하고 변론을 제기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 파견 법관에게 전달을 했고 파견 법관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임종원 전 차장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법원장이 이것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부에 연락을 하면서 전달을 하면서 법원장이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달 경로, 구체적인 어떤 청탁의 전달 경로가 쭉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해당 어떤 구체적인 입증을 하는 이메일까지 지금 검찰에서 확보가 되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억울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또 뭐 억울한 얘기 뭐 전달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이해와 관련된 거라면 어떤 공익적인 거라든가 사회의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이걸 명명백백히 정의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면 괜찮을 텐데 네. 지인들의 척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탁을 만약 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또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문제될 내용은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 만난 것 자체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좀 그 표현이 좀 자기 편한 대로의 기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업무상 만날 수도 있고 전문위원으로 만나서 법률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완전히 그냥 억압하면서 기억을 억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뭔가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알겠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서기호 전 판사 인터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회 법사위에 4년간 있으면서도 그 예. 심각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예. 국정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뭐 스파이 노릇하는 곳이고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국회 법사위에 회의 출석하거나 이럴 올 때 의전 역할을 합니다.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에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파견 판사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국회 법사위원들이 그 파견 판사를 자기 부하 다루듯 생각합니다. 아, 보좌관 다루듯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도호 의원께서 잘 아시겠죠. 파견 판사를 보좌관 다루듯이 한다. 전직 의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파견 판사를 방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은 그냥 국회 거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제 방으로 불러서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네. 그렇다면 보좌진이나 누가 같이 들어와서 설명을 듣거나 하지 이제 일단은 그렇게 두 사람이서 독대를 하거나 방으로 따로 부르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지켜봤을 때고요. 그리고 지금 파견 법관, 그다음에 임종원 전 차장, 그다음에 그 당시 북부 지원장, 이 사건 담당 법관, 그다음에 이 사건 담당 부장 판사, 그리고 법원의 그 당시에 이제 법원 행정처의 기획총괄 심의관 6명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6명을 다 조사를 했대요, 검찰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그 서 의원만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
이 6명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똑같이. 그리고 여당 의원 상대로 거짓말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6명 지금도 거의 다 판사예요, 다들. 네. 근데 왜 하겠어요, 거짓말을.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판사들이 지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 의원님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억울한 사연, 지역 구민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자기 방으로 불러서 파견 판사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중압감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요. 보좌진을 통해서 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살펴봐 달라. 기록을 자세히 봐달라. 이 정도 얘기를 하지 뭐 제명을 바꿔달라, 벌금형을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이메일에 그런 기록을 남겼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보기에는. 저는 그 서영교 의원 해명도 정말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 의원은 억울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원이 법원의 판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행 중인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만약에 정말 뭐 가습기 살균 사건이라든가 정말 많은 피해자 그리고 공익적인 성격의 사건이다라고 한다면 뭐 예컨대 강제징용 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관심 사안이고 공익 사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이런 일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것도 성추행과 관련된 엄벌을 해달라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사건에 대해서 죄명까지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정의로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서영교 의원의 시원한 이야기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정말 공감하다, 정말 서영교 의원 잘한다 이런 응원들을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가 지금 뭐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법관들이 이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사건이 큰 사건인 줄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큰 사건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사건에까지 개입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냥 민사법원이라든가 형사법원에 가서 받는 그런 재판까지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계 미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저희 MBN요. 피해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민경현 기자의 단독 리포트입니다. 10수년 전 고등학교 정규부 선수였던 A씨의 악몽은 코치 B씨가 새로 부임하며 시작됐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는데 숙소에서 자는 선수를 불러내서 쓰레기 소각장 등등에 거기에 저를 눕혀놓고 그렇게 성폭행을 하셨고 성폭행은 2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이를 털어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를 토로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겪을 고통과 이 운동 세계에서는 나는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당시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A씨는 최근 연이어 나온 스포츠계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 가해자 B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와 함께 돌아온 건 합의 종용이었습니다. 손석 진감목회 나왔을 때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졌고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돈 없을 테니까 합의 좀 봐주고 내 평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씨와의 통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MBN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끊겠습니다. B씨는 최근까지도 일선 학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